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줍은 관종, 노래하고 노래 부르는 송라이터 데이브 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를 정말 좋아하는 데이브 니어입니다. 왜 지나간 얘기를. 네, 혹시나 또 저 이제라도. 때문에 네. 상처받으신 분들 있다면. 연애지상주의자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팟빵에서 프로필 이름도 한량 김 선생으로 바꾼 김 선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바꿨어요? 그러다 말고 이제 한량으로 가려고. 네. 그게 임팩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김 그래요. 선생님 잘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바르다 김 선생과 연관이 있는지를 또 한번 설명해야 돼서. 네. 예. 나는 애저녁에 버렸는데 프로필 이름만 그렇게 갖고 있었더라고. 네. 그래요. 아니 잘했어요. 오늘 자동차 상황 하실 때는데 괜찮으세요? 시끄러봐. 나 소개하지. 네. 사람들이 말이야. 김프로 다 아니까. 김프로는 소개 안 해도 뭐 다 알잖아. 바엔 스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그래. 알아. 잘 오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자동차 사고 나신 자동차 거 사고요? 페북에서 봤는데. 아니 오는데 네. 지금 녹음하러 오는데 신호 서 있는데 갑자기 꿍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팔이 저리려고 그래. 들이받은 차종이 뭐예요? 차종이요? 소형차입니다. 아, 진짜? 예. 그렇게 세게 받진 않았나 봐요, 그래도. 아니 근데 쿵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 많이 찌그러졌어요? 아니요, 찌그러지진 않았고 다행히 뭐 제 차 범퍼가 튼튼했는지 후방 감지 센서가 좀 안 되는 정도. 아, 그래? 그러니까 심하지 사실은. 그게 고장날 정도면 네. 뭐 아주 그냥 퉁 박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겉보기는 괜찮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잘 처리하고. 예. 우리 또 그런 류의 사고가 나면 내심 되게 기쁘거든요. 왜요? 왜? 한몫 챙길 수 있어서? 아니 한몫까지는 아닌데 차가 크게 손상되진 않았지만 어쨌건 바꿀 수 있는 돈과 병원 갈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안 그런 게 낫지. 그래요. 물론 안 그러기 좋지만 뭐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많이들 그렇게들 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내심 감사합니다. 역시 그래요. 역시 한량김 선생. 네. 야, 아무튼, 근데 사고가 나왔는데 네. 그걸 바로 페북에 올리는 이 그럼. 정신세계. 야, 저거 데이브니어만 할 수 있어. 바로 아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인생의 사사분면 호인, 호구, 호로새끼, 호랭이 새끼. 뭐 몰라요? 그래서 나는 호인이냐, 호구이냐. 어디에 속합니까, 본인은? 저는 호인이고 싶으나 호구 같아. 네. 저는 그냥 밖으로 욕 한 번 하고 마는데. 에이씨. 이러면서. 근데 저 페북에 올리신 포스팅은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그냥 데이브 니어는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데이브 니어의 하루하루의 건강과 안위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지. 굉장히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야 돼. 그래, 댓글창에 난리야, 데이브니어. 지금? 데이브니어를 발견했다고. 우리 막. 팟빵, 그래요. 우리 그 시골에서 자라셔가지고 그쵸. 네. 전혀 음악, 문화 잘 모르셨는데. 이거 뭐 제 노래- 특정해서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요. 꼼꼼히 제가 숨기고 있죠. 지금 남겨주시면 기억한다니까. 아티스트 데이브 니어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이런 거 사고 났을 때 바로바로 알려드려야 돼. 네. 수줍어서 댓글 안 달아서 그렇지.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공공재잖아, 목소리가. 아이고, 네. 아무튼요. 그럼요. 오늘따라 이렇게 더 수줍네. 자, 그러면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드릴까요? 샘이랑 호피, 김어머 왔다고 해서 냉큼 왔어요. 냉큼 안 가셨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주세요. 그럼요. 김엄마 얘기가 좀 많아요. 메스의 소리. 김엄마? 김엄마! 바로 자기 집으로 와야지 왜 남의 집에서 서성거려요. 우리가 얼마나 김엄마를 그리워했는데. 그러면서 하트로는 나이브니어, 데이브니어, 수줍당 좋더라. 네. 뭐 감사드리고요. 우리 새 리나파리는 뭡니까? 용민찡 너무 반가워요. 용민찡도 김프로쇼의 고정 게스트로 나와요. 와. 데이브니어가 김용민 브리핑 잘 되게 홍보해 줄 거예요. 이거 제가 페북에 우리 용민 형님이 올리신 거를 김프로가 올렸나?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용민 형님 저희가 나왔다고 홍보해 드렸어요. 뭐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그거를 보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댓글도 달았잖아요, 얼마 전에. 그쵸, 저한테. 네. 그래요? 대전도사님, 뭐 이러면서. 대선교사님. 대선교사님. 그러니까 제가 혼자 옛날 노래를 막 불렀어. 부른 걸 했더니, 거기에도,
계속 굴려, 일부러. 요즘 저한테 영업하시는 거야. 뭐, 어떨 땐 대전도사님 잘 부탁합니다. 뭐, 대성교사님 뭐, 눈물이 유유. 그래서 막. 네. 그냥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럴 때 약간 비싸게 구셔야 돼. 아, 그런가요? 몸값을 그래. 바짝 이런 건 올려야지. 내가 당신들한테 배워야 돼. 몸값을 이런 바짝 거 몰라. 올려야 돼요. 그럼요. 그렇군요. 쉽게 댓글 달아주지 마. 아, 그렇구나. 거기서 뭔가 상스럽게 대하면 안 되고 네.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 뭐 이런 거 그렇게 있잖아요. 호인으로. 그렇죠. 내지는 김프로한테 하는 거 봐서요. 뭐 이런 걸로. 아, 괜찮다, 그거. 네. 그래. 우루사 7일님께서 김엄마가 돌아오셨군요. 지금 이제부터 진정한 승부입니다. 김엄마가 씌워서 김프로가 올라갔다는 말이 낭설이자 허언이자 뻥이자 거짓이자 모함이자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요 말투가 김엄마의 그 어투인데. 그렇죠. 네. 네. 야, 우리 문감님, 최 과장님, 역시 이래서 최 과장님 하는 거 봅니다. 명쾌하게 사연을 풀어주시고, 또 옆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는 세 분과의 케미가 아주 돋보입니다. 빨리 저도 사연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요. 우리 문감님, 예, 네. 워싱턴 근처에 사시죠. 예. 워싱턴이세요? 거의, 예, 그쪽 미국에 근처에 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빨간머리엔 퀸님. 잊혀지지 않는 얘기죠. 데이브 니어님 결혼의 장점 빨리 얘기해주세요.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이거. 야, 지금 데이브니어가 밀린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넘어가자. 오프닝 시그널 밀렸지? 우리 셋이서 노래하는 거 밀렸지? 지금 결혼의 장점 밀렸지? 야, 이러다 파산할 것 같아. 어떡하지? 빚쟁이들이지. 네. 사연 신용불량, 뭐 이런 거죠. 네. 분홍 리본. 저도 김프로쇼에 고민 사연 이런 거 보내고 싶네요. 예전엔 이런저런 나름 심각한 고민이 많았는데, 쓸리고 쓸고 하다 보니 어느 때부터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것도 고민이 될까요? 다들 타인과 관계를 살갗처럼 민감하게 느끼며 살고 있는지 급 궁금합니다. 보내주세요, 사연. 어떻습니까? 두 분은 그 타인과의 관계를 민감하게 느끼면서 사세요? 데이브니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따가워. 저는 역치가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네. 진짜 민감하게 생각하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그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야 그렇게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지. 나라니까 나님, 오래 알고 지낸 동생들이, 이거 내 얘기잖아. 오래 알고 지낸 동생들이 자꾸 괴롭혀서 힘들다는 사연은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야, 근데 이 댓글 한 5만 년 된 거 아닙니까? 저희는 댓글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야, 너무 빨리 요즘은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네.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스크린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 하여튼 그게 제일 급한 문제인데, 우리 김 선생님 본인 사진 핸드폰 배경의 의미도 얘기해 주셔야죠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최 과장님께서 또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찌됐건 타인의 즐거움을 위한 이타주의적 성향까지 등등 다양한 유형이지만 어떤 유형이든 기본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이란 가정은 대부분 통할 것 같네요. 자기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해야겠죠. 저 자신에 대한 신뢰가 과도하게 두터운 면이 없잖아 있는 정도로.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 네. 자, 그리고 우리 가족이시죠. 군뱅이 키우는 소연아범님. 네. 사진을 몬스터 16캔이랑 아사히 프리미엄 캔 사진 올려주시면서 매일 몬스터 카페인으로 날밤 새다가 주주총회 듣고는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야. 얼른 자리 잡아야죠. 김프로쇼처럼요. 요즘 유쾌하네요. 네. 아니, 몬스터를 그럼 16캔 설마 이거 2캔만 먹어도 거의 심장이 벌렁벌렁 하실 텐데. 이렇게 먹다 보면 약간 내성이 생겨가지고 계속 먹게 돼요. 그렇구나. 야근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옛날 사연이고요. 그 최근에 올려주신 사연은 김 선생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김 선생님 마케팅 센스가 넘치시네요. 마케팅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뭐 이걸로 한 10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경험은 많은데 아직 센스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김프로쇼 가족들과 광고는 좀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술친 굼이잖아요. 네네. 굼자를 써서 불굼에는 술친 굼. 오. 금요일에는 술친굼을 먹자 이런 캠페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불굼엔 술친굼 입에 붙지 않나요? 이야, 네. 센스가 넘친다. 네. 조금만 더 구체화되면은 제가 적용해가지고 선보여 볼게요. 네. 자, 아무튼 소연아버님께서 키우고 계시는 군뱅이 심하게 달려야 되는 자리가 먹었어요? 있어가지고 작정하고 이걸 먹고 갔죠. 우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효과 있어? 아, 진짜로. 효과가 있지. 효과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많이 먹으니까. 댓글에도 어떤 분이 그거 효과 좋다고 진짜 올리셨어요.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이었는데 이런 날은 가서 먹으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힘들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친구를 먹고 갔더니
잘 계속 넘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위험한데 그 다음날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네. 집에서 일어났는데 집에 술친구가 없는 거야. 아하. 아, 힘들었어. 약간 마무리가 그런 아름답지 못했어요. 네. 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코너, 매일매일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바로 그 코너, 선물 폭탄 코너.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광주에서 뜬금없이 날라오신 자주민주통일 9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5월인의 선크림의 애터미 선크림 서영원님.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첫사랑 카페철스 기분 좋은 카페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게시판 댓글 6,000번째에 오. 올려주신 이양님, 이양님. IYANG님, 이양님, 이양. 제주도에 계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족, 치히로님의 하얀 언덕 펜션 숙박권 받으실 분, 오늘 사연 주인공 되시는데 역시 익명이십니다. 그래요? 익명을 요청하셔서 네. 저희가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 네. 제주도 1일 숙박권, 네. 펜션 숙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게- 그럼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광고 듣고 2부에서 우리 최 과장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프로쇼 2부 오늘은 최희연 과장님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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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제 1, 2부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뻘소리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녹음하는 때 있어서는 이게 좀, 급차분. 좀 차분하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돼요. 들으시는 분들이 좀 낯서실 것 같아. 저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럼 뻘소리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 김프로쇼를 듣고 찾아오신 분이 더러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몇 분 계시죠? 몇 분밖에 없습니까? 본인이 이제 나 김프로쇼 듣고 왔다라고까지 밝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분명히 워낙 좀 옛날 기가- 일이라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희 그만둔 시즌1 관둔 지가 벌써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네, 그렇죠. 다시 이제 또 이 방송 나가면 네. 몇 분들 또 오시긴 하겠죠. 아. 근데 방송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에서 느끼는 이 최 과장을 진료 시간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어. 저는 좀 이제 충분히 진료 환경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것과 실제 진료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정확합니다. 정신과를 잘 안 가니까요. 저도 뭐 정신과를 가본 적은 없으니까. 네. 이제 하게 되는 게 대부분 영화에서 이렇게 상담 쫙 멋있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레인 오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혹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여자 정신과 의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진료실이 나오는데 그 진료실에 뭐 이렇게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위험하다. 저거 던지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저런 진료실을 어떻게 진료를 하냐? 말이 안 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영화적인 특성이랑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걸 그냥 대번 알려주죠. 네.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네. 연세 로뎀 정신과 신촌 로터리 그랜드 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 현대백화점 대각선. 뭐 광고 시간이에요? 네, 저희 해드립니다. 왜냐면 요청하신 거 아니지만 저희가 네. 그냥 네,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5층인가요? 3층입니다. 알면서 물어본 거야. 알면서. 여러분 3명이잖아요. 네. 3층. 3명.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여성분이에요. 익명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직과 관련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름 비서관님께서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의 하도 업체나 납품 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죠. 8년 차인데 4년은 A 분야에서 일했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3년 전 B 분야인 현재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현재 회사가 그전 회사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집과의 거리도 가깝고 복지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B 분야 업무에 애정도 안 생기고 상사도 성차별이 심합니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아요. 저에겐 그냥 루틴한 업무와 잡무 처리만 주어집니다. 처음 1, 2년은 좀 더 공부해보려고 혼자서 노력했지만 지금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존심은 상처받지만 몸은 편한 나날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A 분야에서 함께 일했던 분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며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지고 연봉도 지금보다 올려받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회사 규모도 지금 회사의 절반 정도라 복지 같은 건 없어요. 되려 연봉이 깎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시간적 여유도 없어지고 몸이 힘들 건 분명하지만 좀 더 인정받으며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선택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또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입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는 쪽은 A 분야거든요. 섣불리 옮겼다간 실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서도 탈원전이 맞는 방향인 걸 알고는 있지만 참 신경이 복잡합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밥줄이 걸린 문제에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네요. 세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왜요? 세 분이라고 또 해가지고. 그렇지. 아니 수줍당은 뭐 삐지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시나 본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럼요. 맞잖아. 내가 삐져? 대답해야 돼? 난 안 삐져. 난 삐지는 캐릭터가 아니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지? 삐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절대 아니라니까. 아니, 안 삐지세요. 페북에 글을 쓰지. 삐지는 게 아니지. 이 사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이 컴백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어쩌라고 사연으로 보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오히려 더 이제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이제 아무 말 대잔치보다는 뭔가 내용이 담긴 걸 들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또 이직을 많이 해봤거든요. 몇 번 했습니까? 진짜 많이 했지. 8번. 야. 네. 8번. 직장 생활 10년 했는데 8번 해봤어요. 이미 저쪽 직장에 대해서는 뭐 만족이 없으시네. A, B, 뭐 네. 어디? B. B에 B, 예. A로 다시 가셔야 되는 걸로 마음이 이미 정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읽혔는데. B로 가고 싶다. 아니, 그냥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뭔가 당위적으로는 꿈을 쫓아가는 게 맞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혔는데. 저는 A 직장과 B 직장이라고 안 하고 분야는 원전 기술인데 A 분야와 B 분야라고 했고 네. A 분야는 내가 업무가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B 분야는 내가 배우려 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전문성이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이분은 A 분야에서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B는 돈은 그 회사의 환경 자체는 좋지만 내가 인정받거나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완전히 느끼고 그러니까 A로 가고 싶다는 얘기죠. 다 써있는 걸 자꾸 설명하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왜냐면 내가 독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또. 청해력이 부족해서 들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글을 보고 계속 보시면서 보는데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그렇죠. 흘리기 때문에 청취자를 위한 대변이어가 배려죠?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받쳐주시네. 야. 근데 저 보통 직장 생활에서 네. 제가 해봤으니까 어쨌건 직장 생활에서 3가지 정도의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급여. 두 번째는 내가 뭔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의 어떤 기회.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제일 좋은 관계. 이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써주신 걸 보면 일단 급여는 저쪽이 좀 높긴 하지만 나머지 2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써주셨잖아요. 네. 성장의 기회도 주어주지 않고 직장 내에 성차별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 B라는 곳에서는 이미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원래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얘기한 두 번째 것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탈원전 공약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가 쪼그라들어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 전문성을 가져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면, 그리고 전망 자체도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만 남은 건데, 그러면 내가 옮기기에는 너무 기운 거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심정이 복잡하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는 A로 가고 싶지만 머리로는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모든 조건이 그냥 있는 게 훨씬 여러 가지로 나은데, 근데 나는 솔직히 A에서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A에 가야 행복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이 또 이게 약간 애매하고. B에 있어야 여러 가지로 이성적으로는 맞으니, 이거 어떡하죠? 라는 고민인데, 현실적인 판단을 본인이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미 더 마음은 그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머리보다는 감정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데이브는 어떠세요?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또 뭐, 우리 청취자를 의식하신 거잖아요. 우리 청취자에겐 내가 욕먹고 싶지 않다. 아니 본인이 진짜 좋아할 수도 있죠. 뭐를? 문재인 대통령을 아니, 진짜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네. 무슨 얘기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내가 원전 공약이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약,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것도 내가 인정하고, 뭐 환경 문제든 또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은 해야 되지만, 내 밥벌이가 걸린 거, 나 또 읽고 있어, 지금? 나 지금 읽지 않고 있어. 근데 밥벌이가 걸린 거니까 고민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은 받고 싶지 않아 한다고. 뭐, 그 말이야. 뭐. 아니,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가요? 그걸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청취자를 의식한 것 그러니까 그냥 청취자분들과 네. 나는 의식해서 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문재인 좋아하는데 공약도 지지를 해야 되지만 내 밥이 잘리니까 공약은 맞는 방향이지만 못하겠다라는 그냥 담백하게 올려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에 남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서 약간 저는 10중 8구 모든 사람이 비에 그냥 원래 그대로 남아 있어라고 충고할 줄 알았어요. 약간 현실적인 생각이 더 많아서 그런지. 근데 지금 김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김 선생은 비에 있으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아주 의외네요. 저는 그건 약간 왜- 놀랐어요. 대부분 당연히 비에 있는 게 맞지라고 할 그럴 거라고 것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비에 있어야죠. 아, 그래요? 네. 역시 우리가 훨씬 더 꿈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봐. 우리요? 저는 A로 가셔라. 멋지다. 왜냐면 지금 B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계시는 것 같지만 B에 또 어떤 일이 닥쳐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닥쳐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정리될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몰라. 그럴 거면 똑같은 일을 할 거면 마음이 좀 더 만족스러운 일을 할 때 성장도 있고 퍼포먼스도 생기고 다른 걸로 설령 원전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지라도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계기가 돼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현 직장에 계속 있으면 밥벌이 수단으로의 직업만 남아있을 뿐 매너리즘에 빠진. 나를 뭔가 계속 발전하게 만드는 모티베이션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길게 보면 도태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전이 타격을, 그러니까 그 사업 분야가 타격을 받으면 A가 이제 더 많이 된다고 하는 것도 확률 문제지, 사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야, 이 사람들 남의 일이라고 막 얘기. 아니 저는 제가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고생이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선뜻 또 그렇게 해야지. 아니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현실이 장난이 아니니까 네. 선뜻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는 솔직히 못 하겠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왜 이래, 나는 평생 장돌뱅이 지금 보따리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강한 동인이 있는가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내가 이쪽에 가면 더 많은 걸 벌 수 있는데 이쪽에 가면 조금 적지만 어떤 거를 선택할까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미 자기는 누리고 있잖아. 그러면 출퇴근 시간도 적고 연봉도 훨씬 많고 처구도 많은데 단지 만족만 없을 뿐이면 그 내가 옮겨가는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정말 굉장히 큰 만족을 느껴서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으면 금방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분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몸은 나날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네. 라고 본인 스스로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비록 멀어도 난 먼 데로 갈 수도 있어라고 이미 계산도 다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갔다가 설령 김프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의 마음을 뛰게 했던 열정조차도 식어버릴 만큼 힘든 현실에 처할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으면 인생 길잖아요. 살다가 이런 일이 왔을 때 한 번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이 좀 먹어봐 짧아. 네.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회사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아니고 분야를 바꾸는 거든지 뭔가 본인이 독자적인 이 기술을 익히는 거든지 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도전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혼자 힘으로 이뤄내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분야를 바꾸는 분야면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게 한전의 하청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본인이 열심히 뭔가를 익혀서 할 수 있는 거에 레인지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B 분야에서도 그런 곳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 차라리 B 분야에서 그런 공부를 더 본인이 해서 뚫어내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머릿속에 우리 셋이 딱 들어가 있어.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셋이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하는데 막. 막 의견하는데 좀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통일은 안 시키고 자꾸 여기 하면 여기가 더 그렇다 그러고 저기 하면 저기가 그렇다 그러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서 지금 김프로들 여기 세 분은 어떻게 물어봤는데 우리도 똑같아. 그러네요. 그리고 네.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줘도 사람은 참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A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꿈을 쫓아라, 가슴이 뛰는 쪽으로 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선택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저는 왜냐면 그게 보통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이라면 저는 근데 그 가정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좋은 상사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좋은 상사를 만나기가 지금 안 되는 아니, 거지.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상사가 와서 2년이나 있었는데.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분야를 바꾸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가정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A로 이직했을 때 탈원전 분야의 기술이나 이런 하청을 그 회사가 맡아서 계속해서 그 일로 번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틴한 업무를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자기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몸은 편하지만 이거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요쯤에서 직업 상담이랑 심리 상담이 상당히 방향이 다르다. 지금은 딱 직업 상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야 있고 네. 하는데 저는 사실 그쪽 영역이 좀 약하다고 봐야죠. 심리 상담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건드리지 않죠. 이게 중요한데 저는 못 건드리거든. 모르거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겠냐면은 A 회사에 있던 분이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걸 먼저 건드릴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또 그 A 분야 그 같이 하자는 사람이 누구냐가 또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네. 그 사람한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잠자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네. 뭉클하고 옛날 그 기분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고 마치 옛날 애인 만난 것처럼 열정이 막 다시 샘솟는 네, 거죠. 뭐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오는 이 느낌, 그 느낌을 일단은 좀 표현해 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표현을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게 본인한테 인정이고 주체적이라는 특성을 생각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A라는 직장을 지금 계속 그리워하는 이유고 그리고 가야 될까 말까 할 때 그 직장에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직장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정이라는 게 뭐냐, 주체적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펼쳐서 얘기를
하게 일단은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을 여기로 할 거냐 말 거냐보다 이분의 그 기대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단 보강을 한 거죠. 네. 요거까지 한다면 제가 그 다음에 묻겠죠. 그거를 굳이 왜 직장에서 꼭 달성해야 하느냐. 본인에게 있어서 직장이 전부냐. 이게 저는 조금 고민이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보통은 어떤 사람은 그걸 직장에서 얻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서 얻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나 다양한 데서 얻는데 이걸 직장에서 이렇게 자꾸 얻겠다라고 할 때는 자기 스스로도 또 어떻게 보면 속을지도 모르거든요. 나는 직장에서 이걸 통해서 이걸 달성해야 돼 하면서 거기에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를 안 보고 싶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인정과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왜 하필이면 자꾸 직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결론은 아직은 안 나죠. 이 사람이 갈지 말지에 대한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더 열어놓긴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죠. 저는 좀 건드려 보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건드릴 게 나랑 같이 일하지 않으려는 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떤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 방법을 잘 터득해서 할 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네, 우리 딸은 후자거든요. 그래서 예쁜 남자 선생님을 만나야 돼. 성취도가 그냥 여고생인데 그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공부의 방법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오로지 그 멋있는 남자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한테서는 그런 결정권에 이분이 어떤 느낌을 갖느냐.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열었다가 마음을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여기도 그래요. 이 직장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갔더니 그 사람은 가. 아, 그렇지. 이런 경우 꽤 많아요. 있어. 있죠, 왕왕 있죠. 있어요. 많죠. 그러면 네. 일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네. 황당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분이 느끼는 게 그냥 제 느낌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이 뭔가 그 성취도를 느끼는 게 저는 상당 부분 관계에 치중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회사 내에서 내가 인정받는 말과 뭔가 이렇게 역할 이런 거를 주는데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서 굉장한 기술과 이런 걸 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 어떤 식으로 나를 추켜 세워주느냐에 훨씬 더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A 분야였고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으로 왔을 때 굉장히 그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거를 그러면 그쪽으로 갔을 때 그 환경이 그대로가 아니면 나는 거기서는 뭔가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 드는 거죠. 아니면이라는 것이 이제 관계로 보면 그 말을 걸어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른 태도나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의 실망감은 그냥 조금 아닌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분이 뭐 심리적인 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30대 요즘 여성들이 자기 일에서 성취감을 얻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분 같아요. 저는 그게 이분에겐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자존심은 상처받지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일로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지 꼭 관계로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글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관계보다 난 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너무 루틴하고 단순한 업무를 단순한 한다. 업무에서 그렇죠.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이 B 분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분야는 어떤 제조 뭐 공정이었는데 B 분야는 회계 뭐 예를 들어 재무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도 안 주고 뭐 이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자존심 상처받고 몸만 편하게 그냥 있었는데 A 분야 분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난 내가 원래 잘하는 부분이니까 가고 싶어라는 약간 30대 커리어 여성의 어떤 커리어 우먼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관계성이 또 피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직장에서는 약간 성별적인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물론 그 능력이나 직능의 특성도 있긴 하였지만은 결국 여성이라는 틀을 자기가 이제 깰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전 직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표현은 이제 직능 차원 표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차원 표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제가 잘 모르는 산업군이고 직종이다 보니까 인상 비평적으로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제가 좀 잘 아는 분야에 이직 관련된 일이었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건 이렇고 저래서 가지 마라라는 결론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모르니까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럼 본인에게 뭔가 메일을 보내야 돼? 그래서 아까 이제 데이브 니어는 네. 가라 A의 무게를 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있어라의 무게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거는 김프로의 의견과 동일해요. 동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서 후회할 거거든요. 근데 있어라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지해서 보강을 받느냐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지. 자기가 스스로 결심했느냐. 그래도 안 돼. 그리고 가면 지금 올컨이 없어서 제가 지금 좋아가지고 아니, 내 편을 들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렸는데도, 아니야, 나 생각해보면 가야 돼. 그러고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누가 떠밀어줘서, 아니, 가야지. 이래서 가면, 분명히 거기도 또라이가 있거든.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데이브니어 욕한다고. 왜 가야 되냐고. 그때 말려줬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잘 안 풀리면 남 탓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머리를 굴려볼 때는, 네. 아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작전상. 아, 네,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가지 말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분의 선택을 만드는 어떤 작전이시네요. 아니요, 지금 두 분은 가지 말라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표면적으로 가지 말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어쩔 수 없다시잖아. 그렇지. 뜯어 말리실 거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가려면, 저는 동기가 더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지. 라고 마음이 들면, 그러면 그냥 가도 되는데, 이거가 고민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손에 쥐고 누리고 있는 거를 포기할 때는 아 이런 게 필요 없고 난 더 힘들어요 그냥 갑니다라고 놓고 가도 힘든데 아이들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놔도 될까요? 라는 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순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저 직장 생활할 때 비슷한 느낌으로 이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서글퍼지면서 관두고 싶다. 그래서 관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서 약간의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거기서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뒤돌아볼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관두고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경험 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네. 그 월급은 얼마를 받아도 모자라요. 네, 원래 부족한 거예요. 월급은 항상 모자라. 네. 그러니까 처우가 아무리 좋아도 네. 모자라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나와 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근데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동기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뭐 죽을까 말까를 걱정해서 내가 출퇴근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길면 뭐 출퇴근하면 책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있고 뭐 처우가 좋다 한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해야 될 건 아닌데 저는 동기가 명확한지만 확실히 구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명확하다면 주저하지 마시되 그게 불명확하다면 안 옮기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때로는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 동기가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지도 판단이 잘 안 돼요. 시간이 그렇죠. 지나봐야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당신은 잘 알지만. 근데 저는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A에서 B로 간 이유도 좀 되짚어보면 어떨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본인이 그 규모도 훨씬 크고 집과의 거리도 가깝다고 했지만 쓰신 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훌륭한 표현이네요. 네. 저도 놓쳤는데. 그러네요. 그 부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정이 뭘까? 맞아. 예, 예.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 다른 데로 가는 게 그렇죠. 아니고. 예.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고. 아니, 돌아가는 거잖아. 네. 이게 다른 전혀 새로운 분야가 그렇죠. 있어서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라서 이게 그냥 나와가지고 딴 데로 갈 때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여러 가지 사정을 짚은 거는 지난 시간과 오늘 앞 시간에
최쌤이 하는 거에 대한 학습이지. 그러니까 약간 네. 캐치를 한 거지. 잘했어요. 네, 이야, 잘했어요. 수줍다. 근데 봐봐요. A에서 B로 옮길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옮겼다고 했고 그 뒤에 B 회사를 묘사를 할 때 회사도 가깝고 연봉도 좋고 훨씬 탄탄한 회사로 좋았다. 그러면 그 앞단의 여러 가지 사정이 알고 보면 그런 회사가 충분히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급여나 처우라는 것 때문에 회사를 옮기게 된 경험을 여기서 한번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뛰는 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직을 해본 경험이 생기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경험해봐라 이거네요. 그렇죠. 네. 야, 근데 우리 무슨 신비한 고대 문서 번역하는 거, 해석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시간 같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30대시니까. 그렇죠. 뭐 40대, 뭐 50대 이런 이직하고는 또 다르게. 40대에 39세 마음 아니시고. 네, 40대에 마음 뛴다고 이직하면 큰일 나요. 그건 말릴 것 같아요. 30대는 사실 뭘 해도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네. 시기이기는 하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영어를 좀 써서 말씀을 드리면 네. 디시전보다 나레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한 건 디시전이에요. 네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본인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어느 하나는 정하긴 하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계속 미련이 남을 거예요. 근데 디시전보다 내가 왜 이거를 결정했나 이거를 사실은 풀어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남은 그 기대를 자기가 접어야 되잖아요. 접는 사람도 있어요. 네. 눈물을 머금고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그것이 다시 올 거다라는 또 다른 기대를 가지면서 네. 그 나레이션을 잘 하면은 그 꿈은 살죠. 그리고 다음에도 그것들을 또 다시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고 지금 당장 안 나가도 나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보다 중요한 건 내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각자 입장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좀 고민을 하시는데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쌤이 다시 돌아오신 이후로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은 사연 AS 저희가 해드리니까. 어쩌라고 AS. 네, 어쩌라고 네. AS. 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 진척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첨부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하여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유익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들께도 하여튼 저희가 선물 쏴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야, 또 요즘 댓글에서 또 이제 연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 우리 댓글창이. 또 김프로쇼의 강점이 터져 나갈 거야, 아마. 예. 데이브니어 때문에 팬층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려운 곳을 그때 긁은 것 같은데 안 긁어줬을 때 댓글이 막 풍부하게 늘어날 것 효자손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긁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좀 긁는 듯 하다가 많은 어떤 그렇죠. 그러한 기법을 좀 개발해 봅시다. 살짝 남겨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그래서 30대 여성분,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30대 여성분의 고민을 같이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다른 종류의 고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